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송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면 지난주에 단행이 됐는데요. 예. 방금 전에 이제 박수현 수석도 통합과 화합을 위한 사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과 그 화합을 위한 사면이라 그러는데 예.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방향성에서 과연 일치하는가 저는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내 편 쪽 사람들 챙기기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넣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수수를 했었을 때 수천억을 수수했었단 말이죠.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번에 뺐거든요. 예. 이번에 사면의 핵심은 두 대통령이에요. 뭐니 해도. 그렇죠. 반대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갈라치기 했거든요. 아, 그걸 갈라치기 그렇습니다. 예. 그 또한 갈라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과 화합이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진 의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내 편 챙기기 위한 사면이었다. 네. 아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민생 생계사범과 일부 정치사범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면을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사면이다라고 하는 규정은 맞는 얘기죠. 근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뭐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수형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단한 것이고 또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 대통령께서 사면의 5대 원칙을 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횡령, 배임, 뇌물, 뭐 정치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 이런 그 원칙이 좀 깨졌다고 보여지고요. 또 국민 통합을 늘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빠진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부분도 고려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그 통진당 대표 같은 경우가 반성이 있었나요? 아무런 반성 없었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이 없었다라고는 우리 진 의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내란죄에 해당하라 하고 또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수표가 받은 게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신원을 해 주려고 했어도 안 됐었는데 이런 분들 반성이 있었나요? 반성이 없는데 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면 같은 경우는 원칙이 굉장히 훼손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그나마 4년 9개월인가요? 이렇게 상당한 복역 기간 이후에 풀어내신 거는 뭐 나름대로 환영할 일이지만 원칙이 다 훼손됐다.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들이 훼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의 경우는 사상과 신념을 처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걸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박근혜나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될 수 없는 문제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수용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2년 조금 더 된 정도에 불과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복역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수영 기간에도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 왔다 갔다 하셨죠. 예,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그 본인들의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던 것 같아요. 저야 뭐 그 깊은 내막을 잘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뭐 치아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씹어서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영양 공급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죽이나 미숫가루로 식사를 대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벌은 기본적으로 자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는 아주 중대한 형벌이 된다, 고통이 된다 하는 것이지 그의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해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 같은 경우가 사상범이고 신념이 가득 찬 사람이다라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헌법에 배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더더욱 이런 사람 풀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위대한 대한민국에 이제 기여해야 되겠다라고는 이 방향 전환이 있었어야만이 이런 분들을 풀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고유 사면이에요. 사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럼 사상과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 대한민국 그럼 전복해라. 이 사인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데 나이 80이 넘으셨습니다. 이분 또한 건강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 해도 이 이명박 대통령을 저는 상당히 넣었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게 뭐 사면 자체가 정치적이긴 해요. 뭐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야권의 분열을 노리는 거 아닌가. 특히 이 TK에 대한 지금 언론이 많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데 TK 분열에 대한 이러한 또 야권 분열을 고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재명 후보가 마침 이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김문기 본부장 같은 경우가 사망을 해서 또 사진들이 여러 컷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됐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정치적인 사면을 한 거는 정치적인 사면을 통해서 일정한 목표를 이룬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수현 수석 이야기는 17일 이전에 대통령이 결정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진이 나온 거랄지 김문기 본부장 개발처장 사망과는 그 이전 시점인 거는 같습니다. 어제 만약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처럼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잠깐만요.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협의해야죠.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제 이철희 수석하고 송영길 수석하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예, 그 두 분이 만났다는 것을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17일에 아마 대통령이 오다를 받았다고 해서 어제 박범계 장관께서 KBS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거라는 것은 워낙 광의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요. 그러면 정치적인 억측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을 근데 미칩니까? 지금 송일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영향이 없다? 예. 이를테면 그분들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성일종 의원님 해석처럼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줘 가지고 당내 분열이나 보수 진영의 분열을 기도했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벌받아 가지고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분인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당하고 감옥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길래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줘서 보수가 분열되네, 국민의힘이 분열되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탄핵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단 1%라도 있다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 우리 진 의원님한테 지금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 뭐 탄핵이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자기를 합리화를 할 수야 있겠지요. 예. 그런데 그 탄핵을 했던 장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잖아요. 탄핵 이후에 국정농단 등의 여러 잘못들을 수사해서 처벌한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 입장을 발표한다. 영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거나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는데 왜 사면을 하는가라고 하는 국민의 비판 여론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물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뭐 이런 얘기들이야 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뭐 선거 국면에 영향을 준다거나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좀 곤혹스러울지는 모르겠는데 뭐 큰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청와대가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전 의원님 저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진 의원님 얘기를 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연 없나요? 노무현 네?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했던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또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없나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김건희 씨, 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데요. 어제 허위 이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했고요. 전반적으로 평가가 좀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나름 최선을 다한 것,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괜찮았다. 이게 약간 좀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저는 사과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자면 전제가 되는 게 본인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시인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죠. 또 사과라고 하면 본인의 잘못으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약속이 있어야 하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런데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곳에 그 절반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피력했더라고요. 또 소소한 개인사들도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남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자신감이 넘치고 후배들에게 베풀 줄 아는 검사였다. 또 몸이 약한 자신에게 밥은 먹었냐,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뭐 전화를 잊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대국민 사과에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에게 미안한 줄은 알겠는데 남편에게 미안함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워해도 남편은 미워하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를 한 거 선거운동 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런 기자회견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본인은 퇴장하고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별도로 냈더라고요. 그것에 보면 8가지의 의혹 중에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2004년도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는데 그건 기관이 받은 것이고 단체가 받은 것인데 그걸 분명하게 하지 않고 개인이 받은 것처럼 표기했다. 이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착각이었다. 순간적인 실수였다. 기재 오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하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시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과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 진영에 있는 뭐 민주당이나 이분들은 그 어떤 사과를 해도 받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겠지요. 매번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어제 사과문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린 거에 대해서 또 잘못 적은 것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고 본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용서를 해달라.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또 말림이 애도해서 그 사죄한다는 말을 이렇게 두 번을 쓰셨던데 사과가 아니라 사죄잖아요. 단어의 표현이. 그리고 뭐 감성적인 측면이 너무 터치되어 있고 남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 후보자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불거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혼한 이전에서부터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대권 가도를 가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나온 문제인데 그 문제의 원인 발단이 본인이에요. 그러니 그 과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 의원님 그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남편 선거운동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과한 표현이고 아마 제가 볼 때 그 어떤 사과를 해도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는 거 사죄했습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의 사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 한번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분명한 문제는 두 후보 간의 검증이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검증의 대상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검증의 대상은 공직 후보자로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기재하면서 괄호 열고 BK21 사업 프로젝트 이렇게 썼어요. 이거 명백한 허위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해명 자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우수 학교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BK21 프로젝트였다라고 썼다. 이게 해명이 됩니까? 또 교생 실습한 곳에 근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근무라고 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또 뉴욕대 5일짜리 연수를 가지고 연수라고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인의 잘못을 정확하게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어요. 이를테면 명백하게 허위 이력 경력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자신의 허위 이력 경력 기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작된 허위 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사문서 위조죄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받겠다든지 자수하겠다든지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한 것입니까? 진 의원님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아니 의원님께서 웃으시던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해명이 되는 것인지. 어찌됐든 잘못 적은 거 부끄러운 일이고 본인의 잘못이다. 용서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총괄적으로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일일이 그렇게 뭐 반응할 필요 있겠나 하는 저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고 사죄한다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겠다든지 자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진 의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럼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이거 해당 안 합니까 이거? 저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검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특검 제대로 받으십시오. 받지도 않는데 지금 물론 요 토론으로부터 본질이 좀 벗어나가지만 공직 후보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문기 본부장 개발처장이 세상을 떴습니다. 극한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 하에서 사진이 나왔는데 인지를 못했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정말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지요. 이런 부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 두 사람의 부하 직원이 지금 세상을 뜨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시장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최대의 치적 사업에서 어떻게 자기 부하가 이렇게 죽어나가고 관련자 4명이 구속될 수가 있지요? 그분들이 잘못을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해야죠. 사진이 10박 10일 동안 뉴질랜드 호주를 여행을 갔는데 사진이 나와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실무자들은 저 모를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하 기관의 뭐 직원인데 단군 그걸 다 최대사 알아야 됩니까? 단군 일의 최고의 대단한 이 업적의 사업이 네. 여기에 총괄했던 팀장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게 능력 있는 시장입니까? 유능한 시장입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있는데 세미나를 했고 세미나를 할 때 같이 이 주제 발표를 하면서 거기 참석을 했고 해외 여행을 갔고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아니, 하는 기억을 못할 수도 이런 있죠. 거야말로 의원님은 다 아십니까? 아니 세미나 가가지고 그럼 같이 만나서 주제 발표하고 인사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저도 그것도 세미나 산하기관에 많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10박 11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세미나 많이 세상에 합니다만은 밥을 거기 나와 먹어도 있는 30끼 토론자 다 기억 못합니다. 아니 밥을 먹어도 30끼 이상 밥을 먹는데 외국 가가지고 10박 10일을 외국을 가는데 그걸 모릅니까? 그리고 외국 갈 때 시장이 찍지 않고도 갈 수 있습니까? 시장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과연 갈까요? 의원님도 외국 많이 가시지만은 잠깐만요. 일행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밥 먹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히려 다른 일정들이 훨씬 더 많지요. 거의 다 같이 먹지 그럼 누구하고 딸리 갑니까? 그 실무자들은 또 다른 좌석에 앉기도 하고 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10명 그러니까 뭐 보고도 그런 것만 가지고서 무슨 아니, 기억을 했네 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거를 건 하면서 과한 말씀이죠. 선거를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설사 김문기를 알았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자살을 했는지 억울해서 자살을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든. 지금으로서는 억울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억울하든 어찌됐든 두 사람이 세상을 떴는데 이에 대한 총책임자가 아니, 왜 자꾸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시장 저 후보가 성명 하나도 안 내고 모른다고 잡아떼기하는 그 공직 후보자를 놔두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뭐 수사를 받아라 자수를 해라 이 공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물론 사과한 거가 미흡하다고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진영이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자당 후보의 이러한 양심불량이 이렇게 지금 아니, 현재 다 김건희 씨가 드러났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나와서 사과를 했으면 사과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끗하게 시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사과로서는 매우 미흡하고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데 충분히 난데없이 이재명 후보 그런데 무슨 말씀을 수사를 하세요? 받고 자수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런 거 요구하기 전에 자당의 후보에 문제가 많으니 이렇게 양심불량인 후보이니 그런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수를 안 할 그리고 거면 예.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4분밖에 그 안 남아서 다른 부분들이 야당의 있어요. 후보를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원점을 자꾸 다른 데로 끌고 가시니까. 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골든클로스가 나왔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지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위기감을 예. 느껴야죠. 당연히 느껴야죠. 아마 여당의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를 하면서 중도층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상당히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골든크로스라는 거야 여러 번 뭐 이런 그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몇 번씩은 더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후보 간에 붙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하는데 저희가 또 정비를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상승보다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하락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데드 크로스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 작성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후보 본인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입장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과 정의를 가장 큰 출마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런 점에서 공정과 정의가 이중잣대다.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가 꺾였던 것 같고요. 또
본인의 실책도 굉장히 큽니다. 전북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자유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발언은 취지는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 전에 모든 인간이 다 자유로운 존재이고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존재인데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자유가 뭔지 모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엘리트주의나 특권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말에 있었던 3프로라고 하는 경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얘기로 일관하면서 경제적인 식견이나 정책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막바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볼 때는 이제 예.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요 교집합의 비율이 36%에서 37, 8% 정도까지는 돼 보여요.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가 요 박스권에는 갇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서 저희 당 후보가 좀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게 다 민주당으로 갔느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일부는 안철수 후보한테도 갔고 중도로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비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저희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 이 TV에 나와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가 5천 시대를 간다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5천 간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5천을 가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려면 이 선진 지수에 편입하는 조건이 역외환 시장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거 지금 믿습니까? 공매도 완전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핵심은 빼놓고 국민들한테 허황된 꿈만 지금 하고 있다. 두 번째 본인이 작전주에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3배인가 4배인가 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윤석열 후보도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아, 이 커다란 배추를 누가 키웠을까요? 농부님? 농사를 지으며 우리 땅도 환경도 지키니까. 와, 사과가 열려있네.